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 살롱의 유혜선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많은 그 댓글과 사랑 속에서 제 마음은 지금 굉장히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 따뜻한 생활 속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뭐 우리 그 김호중 씨의 그 두 번째 앨범이 출시가 되면서 많은 그 괴물 같은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뭐 기록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100만 돌파 뭐 그 숫자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기록에 더 우리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김호중 씨는 그 자신의 아픔과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또 세상의 어떤 그 편견과 차별 이런 것들을 또 잘 견뎌내면서 오로지 자신의 그 실력만으로 정상을 차지하는 오늘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아름다운 곡선의 승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죠? 김호중 씨가 어릴 때 그 예술고등학교를 다닐 때 정말 예술은 돈이 없으면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죠? 그리고 이제 꿈에 그리던 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풀릴 줄 알았는데 마음껏 노래 부르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 레슨비가 없어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부모들의 능력에 의해서 뭐 서너 번씩 뭐 레슨비를 내고 레슨을 받는 모습 보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시 뭐 다른 길로 발길을 돌리고 뭐 이랬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성악이나 오페라는 그 귀족들의 놀이에서 출발을 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성악이나 예술 분야는요, 그 부모들이 돈이 없으면은 감히 참 그 엄두가 안 나는 그런 분야이기는 합니다. 요즘 그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보면은요, 그 김호중 씨가 예술고등학교에 다녔던 그런 모습, 그 컴플렉스를 받았던 모습,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펜트하우스를 고품격 막장 드라마 펜트하우스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의 3대 요소가 있죠. 예. 출생의 비밀, 그 다음에 불륜, 삼각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약간 그 극적인 재미가 있고 또 우리가 또 욕을 하면서도 또 궁금해하면서 기다리면서 보잖아요. 펜트하우스는 우리나라 그 최고층의 그 부유층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고품격 막장 드라마라고 아니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펜트하우스에는요, 세상의 모든 부와 뭐 권력과 배경과 뭐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세 명의 여주인공이 이 드라마를 끌고 가고 있는데요. 나는 이 여주인공들을 보면서 우리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트로이 전쟁을 일으키게 했던 그 파리스의 심판, 파리 심판이라고 하죠. 이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그리스 신화에는 이 막 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인간 펠리우스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을 올리는데 다른 신들은 다 초대를 받았는데 이 불화의 신 에리스가 초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술이 나가지고 결혼식장에다가 황금 사과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컨테스트를 걸죠. 누가 제일 이쁘냐? 가장 이쁜 여신에게 내가 이 황금 사과를 주겠다. 그리고 심판은 그 파리스, 그 트로이의 왕자죠, 그죠? 예, 파리스가 심판을 봐라. 이렇게 이제 했더니 이 삼인의 여신들은 자신의 그 아름다움, 내가 최고야. 아름다움을 과시하면서 이 심판관인 파리스를 온갖 뭐 다 유혹을 다 합니다. 저 마치 최초의 세계 미인대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도 자식을 위해서라며 그리고 뭐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프라이드를 위해서는 뭐 굳은 일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고 또 청와고등학교에 다니는 자기네 자녀들을 그 최고의 그 성악가로 만들기 위해서 마치 삼인의 여신과 같은 무한 능력을 가진 엄마들이 맹활약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드라마의 재미인데요. 그죠? 그 헤라신과 같은 그 펜트하우스의 안방마님입니다. 심수련이죠. 예, 우아하고 아름답고 그 제우스의 아내잖아요. 그 아름다운 여신이지만 자신의 딸을 죽인 그런 어떤 범인을 찾기 위해서 이 복수의 비수를 가슴에 품고 있죠. 예.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놓친 적이 없는
부와 막강한 그 부모의 그 배경, 그죠? 청아예술재단의 이사장이잖아요. 이사장 딸이잖아요. 천서진은 끝없는 그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욕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삶을 마치 가시덤불과 같은 정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헤라클럽의 여왕벌이죠. 아프로디테와 같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딸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오기와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발목이 잡혀서 뭐 이게 결국은 괴물로 변해가는 그런 오윤이 이 세 사람의 여신과 같은 여신들이 보여주는 이 막장 드라마가 오늘 우리 그 부모들의 부와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어른으로 성장을 할까요? 저는 똑같은 어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속에서 헤라 신의 저주는 어떻게 이 드라마를 정말로 끌고 갈까? 헤라 신의 저주는 어떻게 내릴까? 하는 것이 이제 제일 마지막 결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끝없는 욕심과 욕망의 제물이 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에릭 프롬의 베스트셀러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프롬은 오늘날 현대사회의 위기는 자신의 그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소유적 인간은 물질적인 소비에만 의존하는 삶이고 보여지는 거, 물질 뭐 이런 거에 의존하는 삶이고 존재적인 인간은 내가 현존하는 것, now here, 예, 그죠? 현재 자신이 살아가는 것에 만족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나훈아가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가수로 남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남기는 몰라봐요. 그냥 유행가 가사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게 그 최고의 정상에 오른 사람의 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에릭 프롬의 외할아버지가 어릴 때 이렇게 프롬에게 물었습니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을 때 커서요? 늙은 유태인이 되겠죠. 나이가 들어서 크면서 자기가 늙어간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죠? 네. 이것이 존재론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행복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드라마 속의 이 3인의 여신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가졌는데 대해서는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죠? 오로지 내 과거의 내가 어땠으니까, 나의 미래도 어때야 된다, 이래야 된다, 하고 이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욕심이 자녀를 통해서, 대를 이어서 끝없이 이어가려는 그런 어떤 그 욕망. 그래서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게 매일매일을 마치 그 투쟁하듯이 이런 정글처럼 이렇게 사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김호중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노래하는 그 자신의 존재 가치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자연스러운 그 곡선의 승리, 예, 이렇게 박수를 보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김호중은 여러분이 그 미스터 트롯 참여했을 때 보셨잖아요. 자기가 꼭 누군가를 누르고 1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죠?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고 또 좋은 무대, 좋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뭐 자칫 색깔이 서로 다른 분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겉돌 수 있을 텐데 그 성격 좋게도 그 연배인 그 장민호나 영탁한테는 형님 깍듯하게 형님하고 받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동생들을 챙기고 뭐 등치는 이만해가지고 막 성적이 좋으면은 점수가 올라가면은 웃고 또 막 점수가 내려가면 팀들과 함께 울고 막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인간적이고 좀 반듯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새 여신들은 삶은 어때요? 바로 그냥 뭐 자기 그 직진으로 들이대잖아요. 그죠?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삶 같지만 모두 다 자신들의 그 끊임없이 오르고자 하는 욕망의 사다리. 그죠? 예.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탐욕,
뭐 이런 것들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래도 자식들에게는 그런 부모가 또 배경이 되잖아요. 그죠? 드라마 속에서 부모가 없는 그 민설아는 결국은 그 있는 부모, 가진 부모들한테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베로나, 오요니의 딸 베로나는 결국은 그 자기의 배경 때문에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왕따처럼 이렇게 당하다가 결국은 학교에서 쫓겨나고 말잖아요. 우리 김호중 씨도 그런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학교를 자퇴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신의 때를 기다리면서 곡선을 돌아 이렇게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는 우리 김호중 씨의 그런 어떤 그 승리에 아름다운 승리에 우리가 박수를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낌없이 좋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자신의 어떤 삶을, 현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네, 이렇게 추운 겨울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